안녕하세요.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저는 이 교재의 기문사,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나오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의 저자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음과 허범, 차음하고 허범, 소음, 진동관리 부분에 차음과 허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775쪽을 비시기 바랍니다. 교재 775쪽입니다. 자, 교재 775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음과 허범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차음은 외부와 음의 교류를 차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차음은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음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들어오는 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범은 흡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범은 말하자면 울림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반사, 음의 난반사, 반사를 그러니까 방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왜 에코와 같은 울림 현상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허범입니다. 허범 효과는 허범률로 평가가 되고, 차음 효과에 대해서는 투과 개수, 투과 손실로 평가됩니다. 말이 좀 애매하지만 이 벽체를 투과할 때 어느 만큼 뭐냐면 투과 손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럼 투과가 뭐냐면 손실이 많다.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음이 투과될 때 손실이 많다. 그 말은 투과가 적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투과가 적게 된다는 것은 투과율이 어떻게 됩니까? 낮다. 그러면 이제 차음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가 좀 달라요. 허범 재료는 이래 이제 다공성 재료, 이 내부 마찰이나 점성 저항, 진동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상실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쓰고, 차음은 차단하니까 이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음을 차단하려고 그러면 조밀하고 좀 무겁고 그러니까 면밀도가 높은 조밀하고 딱딱한 그러한 재질들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차음에 대한 소음 감소에 대한 이제 식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식이 FA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차음 평가수 NRR, 요 차음 평가수입니다. 이 차음 평가수를 얼마에 7을 뺍니다. 7을 빼가지고 안전계수 50%. 그러니까 0.5를 보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차음 평가, 차음 효과라는 겁니다. 차음 효과.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요 공식을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아주 뭐냐면 식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에 뭐냐면 같이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은 반드시 외우라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차음 효과죠. 요거를 차음 효과다. 그래가지고 이제 FA 기호 저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리콜 합니다. NRR이죠. 이건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7. 여기에 가로 닫고 곱하기 0.5를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면, 외울 때, 자, 요거를 외웁니다. 요 글자를 따요. 차. N을 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를 땁니다. 그 다음에 7을 땁니다.
그 다음에 0.5. 요거를 이렇게 이어오는데 어떻게 이어오느냐면, 자, 제가 이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차. 우리 먹는 차 있죠? 차. 요거 n을 갖다가 나 이렇게 합니다. nrr이니까 차, 나. 마이너스를 마로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 그 다음에 7을 7 마셔로 합니다. 이거는 7입니다. 예, 마셔. 차나 마셔. 요거는 0.5죠. 그러니까 반입니다, 반. 그렇죠? 0.5니까 반이죠. 봐. 자, 이렇게 한번 여보세요. 차나 마셔봐. 차나 마셔봐. 차음 효과는 나, n, 마, 마이너스 7, 쉬어, 봐. 이렇게 차나 마셔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걸 뭐 다음에 NRR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차나 마셔봐. 차음 효과니까 차음 효과 이게 차를 따가지고 차음 효과 차나 마셔봐. 딱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차나 마셔봐. 아시겠죠? 제가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게 EQ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범에 의한 소음 감소죠. 자, 허범에 의한 소음 감소. 요 식도 뭐냐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소음 진동을 공부해도 지금 공식을 외워야 돼요. 소음 진동, 뭐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는 사람도 지금 다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외우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냐면 소음 감소에서 10 있죠, 10. 요걸 10을 따요. 10, 로그를 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허범량이죠. 허범량이 2가 뭐가 됩니까? 후, 총 허범량이에요. 후. 허범량은 뭐로 나타난다? 세이빈으로 나타납니다. 세이빈. 그러면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라크를 하는 거예요. 이라크. 이라크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 후세인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저거를 이라크. 이라크의 후세인. 후세인은 뭐냐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제 토굴에 갇혀가지고 토굴에 이제 그러니까 있다가 뭐 네이비실입니까? 뭐 그 이제 추적에 의해서 토굴에 갇혀 있는 거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뭐 사살했다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토굴에 있으면서 이제 많이 이제 굶었겠죠. 원래 이제 도피하고 그러면 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뒤에 걸 하는 걸 그냥 같이 이어오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어이구 요거를 이어오는데 자 요거를 이어오는 겁니다. 이라크 이제 대통령인 후세인을 알게 되면 저기에 이제 허범에 의한 소음 감소를 알 수 있습니다. 후세인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요 2를 갖다가 2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2를 돌리면 10이 되는 거예요. 라크. 요거는 뭐냐면 로그라는 거예요. 로그. 10 로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세인이죠. 그러니까 후. 바로 뭐가 됩니까? 허범 처리 후가 되는 거예요. 허범 처리 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뭐 단위를 뭐라는 세이빈을 쓴다는 거예요. 세이빈. 그러니까 뭐냐 후세인.
who, saving, 후세인. 이해가죠? 요거 나누기. 이제 who를 하니까, who가 올라가니까 뭐가 됩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가 됩니까? 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범 처리 전. wh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뭐가 됩니까? saving. who도 saving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면 saving이라는 걸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만 이으면 뭐가 됩니까? 허범에 의한 소음 감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허범에 의한 소음 감소. 이거는 이라크 후세인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제 차나 마셔봐. 그죠? 이라크 후세인 잡으러 가면서 이제 잡았을 때 차나 마셔봐. 이라크 후세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범에 의한 허범력의 산정입니다. 허범력의 산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허범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 EI, ER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드리면 여기 어떤 벽체가 있다 이죠. 벽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앞에 허범 처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허범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음원에서 여기 음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허범제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음원에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입사가 되는 거죠. 입사음이 됩니다. 이 입사음에 대한 것을 이 I라고 한 거죠. 이게 에너지. 입사음의 에너지입니다. 입사음의 음의 강도, 세기를 갖다가 여기에 뭐냐면 I라고 한 거예요. 음의 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에너지. 이거는 음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허범제가 뭐가 돼? 허범을 했을 거 아니에요. 허범은 의미가 뭐죠? 음을 흡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음을 뭐냐면 최대한들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흡수해도 어떻게 돼요? 반사하는 게 있죠. 근데 반사하는 건 작아요.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요거는 반사음이에요. 요 반사하는 것을 갖다 ER로 한 거예요. ER. 이해가죠?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 음의 세기를 갖다가 뭐를 했냐면 IR로 한 거예요. 요게 IR입니다. 그럼 뭐가 되나? 음원에서 이게 뭐냐면 벽체로 들어갈 때 허범제로 들어가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했지? 그럼 음원에 여기에 뭐냐면 이것이 입사가 되어가지고 반사가 된 나머지는 거는 뭐 했냐? 이거죠. 이거는 뭐가 돼요? 허범제 내부에서 이제 거쳐서 이 벽체로 들어가서 벽체에서 뭐가 됩니까? 진동이나 마찰이나 이런 에너지로 어떻게 됩니까? 소실이 된 거예요. 소실이 되고 미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겠죠.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투과가 된 거예요. 일부는 투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과돼도 뭐냐면 이거는 입사음이 이만한 강도로 뭐냐면 입사를 했는데 여기에 반사되는 것은 조금 반사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뭐냐면 내부에서 뭐냐면 마찰이나 진동이나 뭐냐면 이런 또는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벽체에서 이제 흡수를 하고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약하게 이제 투과가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면 허범이라는 것은 뭐가 되나?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투과된 것까지. 여기에 뭐냐면 투과된 것, 여기에 뭐가 되면 흡수된 것, 흡수나 뭐가 됩니까? 전달된 것, 이 흡수 전달된 것, 투과된 것, 이거를 다 포함해요. 그럼 뭐만 제외하느냐면 반사된 것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범제가 하는 역할은 뭐가 돼요? 입사음을 100으로 봤을 때 반사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흡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투과를 해도 흡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그래서 뭐냐면 허범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사되는 에너지 E를 기준해 가지고 반사되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흡수를 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러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에너지 수지 내지는 뭐냐 음의 그
입출. 그러니까 수지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계산식을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우는 식으로 저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허범역입니다. 자, 허범역. 허범역을 보게 되면, 자, 허범역은 여기에 뭐 나온 면적을 곱했죠. 그죠? 허범역은 세이빈은 허범역의 단위로 제곱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세이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범역이라는 것은 허범역은 이거는 이제 세이빈이라고 쓰는데 이 단어를 쓰는데 허범역은 허범률에다가 율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허범의 면적이에요. 허범되는 면적이에요. 허범 면적. 그럼 뭐냐면 면적은 뭐가 재료에 따라 다 다르죠. 뭐가 됩니까? 바닥, 그 다음 벽, 천정, 그 다음 뭐냐 기타 뭐냐면 등등.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재료에 따라 다 뭐냐 허범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 면적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 천정 재료가 뭐냐면 동일하다 그러면 허범 특성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런가 안 해도 되겠지. 근데 허범 특성이 다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다른 것 면적들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면적을 전부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범률에다 곱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허범력으로 나타난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로 대체하느냐? 잔향 시간을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합니다. 잔향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음을 빵 울려가지고 60dB까지 떨어지는 것. 그걸 보는 거죠. 그때 뭐냐면 그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잔향 시간 측정을 하는, 요게 잔향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전체적인 실에 뭐냐면 허범력은 얼마인가.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이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0.161 용적에다가 나누기 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충 뭐가 되느냐면, 자, 얘가 이제 뭐가 되죠? 허범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빵 하나 주면 차 한 잔 줄게. 이렇게 빵 하나 주면 차 한 잔 줄게. 저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빵 하나 주면 하니까 허범력은 여기에 빵 점 하나, 그 다음에 1 하나니까 하나 1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6 1에다가 요게는 면적 용적입니다. 용적의 개념이에요. 부피. 여기에 뭐냐 부피에다가 차 TEA 쓰는 거죠. 차. 그래 T. 요게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것이 이제 허범력이에요. 이 허범력은 결과적으로 뭘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 허범률 알파 M에다가 곱하기 뭐가 됩니까? 면적 ST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허범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빵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도 됩니다. 차 한 잔 줄게 이래도 되고 차 T T로 나누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공식이 좀 쉬워질 겁니다. 안 잊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허범률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면적, 각 면적에다가 각 재료의 허범률을 곱한 거예요. 그러다가 면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위가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허범률의 단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 이제 왜 그 앞에서 평균 농도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비슷해요, 저게.
평균 농도 계산할 때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도 여기다 곱하기 뭐 그러니까 유량이나 용적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그마 뭐라 했죠? 유량으로 나눠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니까 유량의 개념이 없어지고 뭐가 돼? 농도 단위가 튀어나오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뭐냐면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저거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식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면 바닥, 천정이면 천정, 뭐 벽이면 벽. 재료가 각각 다르고 그게 각각 뭐냐면 허범률이 다르다 그러면 각 면적하고 각 그러니까 허범률을 여기다가 곱해서 시그마로 해가지고 합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 그러니까 그 실내의 전체적인 평균의 허범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허범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잔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잔영 시간은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예요. 빵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뭐냐면 요거 대신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까 전에 뭐냐면 허범력을 여기다 놓고 t를 놨지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잔영 시간을 여기다 놓고 허범력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 허범력과 뭐냐면 잔영 시간 저거는 뭐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용적이 크면 잔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잔영 시간은 앞에 제가 뭐냐면 그 쪽지 학습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dB 감소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저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잔영 시간을 반드시 이 쪽지 학습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학습해가지고 제가 그 이제 그 에코 하고 뭐냐면 잔양 이 이제 그러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과율 손실인데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벽체 그겁니다. 이건 입사 음의 세기입니다. 투과되는 음의 세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입사음의 세기하고 투과음의 세기 가지고 투과율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흑광도 계산하듯이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요거 투과 손실은 어디? t분의 1에 로그 10을 썼죠. 그죠? 투과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투과 손실을 여긴 투과율에 따른 투과 손실이에요. 투과율 가지고 투과 손실을 데시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투과 손실을 구할 때 뭘 했냐면 면밀도를 쓰는 거예요. 면밀도. 그 다음에 뭐냐면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3이라는 요 이제 상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입사가 어떻게 되냐. 수직 입사. 수평 입사, 뭐 각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입사가 음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산업위생관리에서 나오는 것만 수직 입사로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각도 보정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냐면 저 수직 입사. 그래서 이 저 책에도 저 수직 입사만 소개를 했습니다. 소음진동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봐야지는데 여기서는 그 이제 범위가 좀 좁혀져 가지고 저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특히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얘는 그러니까 암기할 때 좀 까다롭죠. 그죠? 요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저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어오는 걸 한번 해볼 테는가 보십시오. 자, 물건을 살라고 그랬는데,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어떤 물건인데.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든지 뭘 살라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제 좋은 호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 손실이 생기면, 손실 이자로 뭐냐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투자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손실, 요거를 뭐가 됩니까? 요게 투가 손실입니다. 요게 투가 손실이에요. 이자로 주면 요게 뭐냐면 이자로 주면 20의 로그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면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면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로그 2자로 이겁니다. 20의 로그가 2자로 주면 하게 되면 뭐가 되면 여기에 주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 곱하기 면밀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면밀도 이렇게 곱했죠. 곱하고 뭐냐면 여기다가 뭘 했나 요 값에다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럼 그러니 뭐 이러면 뭐 저러면 그러죠. 그럼 뭐 사세요. 43이 뭐가 되면 사세요. 43. 그러니까 투자 손실을 이자로 주면 사세요. 그겁니다. 그럼 말 편안하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 공식이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뭐냐면 손실은 여기에 보면 투가 손실 얘만 뭐가 되면 20로그 그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10로그 다 쓰죠. 데시벨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뭐가 됩니까? 데시벨. 그래 데시벨 이게 뭐냐면 몇 배냐 이런 얘기예요. 몇 배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됩니까? 데시벨을 하게 되면 10로그 아니면 20로그로 써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압 레벨 얼마 쓰죠? 20로그 씁니다. 나머지에 대해 10로그 쓰죠. 요게 투가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20로그 쓰죠. 그렇죠? 그 다음 진동에 대해서 뭐냐면 이 실어치 가지고 구할 때 그거 뭐냐면 20 씁니다.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세기 레벨이든 뭐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음압 레벨을 제외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레벨 계산하는 거는 전부 10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단 뭐냐면 데시벨 그러면 뭐가 되면 일단 10로그 아닌가? 요거 음압 레벨인지 아닌지 그 다음 여기에 뭐냐면 진동 레벨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저기에 뭐냐면 투가 손실 레벨인지 아닌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투가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10로그죠? 이 투가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20로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자로 주면 이렇게 온 거예요. 안 헷갈리려고. 이거하고 이거는 10로그니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자로 주면 20을 쓰는 여기에 뭐냐면 면밀도가 들어갈 때는 이자로 주면 20을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억 잘 하십시오. 이거 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실기시험에서도 한 문제 끝단하게 맞춥니다. 요것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령만 딱 익혀두시면 이거는 왜? 수싸움이 공식 싸움이에요. 누가 공식을 잘 외웠냐 못 외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냐면 한 번 외웠는데 오래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냐면 투자 손실은 이자로 주면 사세요. 이걸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못 외운다는 얘기야? 이라크 후세인을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뭐냐면 쉽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잡아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기간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한번 공부해서 오래오래 가는 공부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면 재료의 차음 특성과 사용상 유의점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허범제, 차음제 어떻게 하는지 그 시공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댐핑 처리하고 댐핑이라는 건 좀 떨림 이게 같이 떨려가지고 이 완충을 시켜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소음 진동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뭐가 되어 있죠?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교재에서 고딕체로 딱 처리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파 경로 대책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발생원의 대책이 아닌 것, 저것을 뭐냐면 섞어놓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거, 방진구, 요게 방음벽, 요게 허범 덕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딱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음 재료, 여기 넘어갑니다. 방음 재료, 방진 재료, 여기 해가지고 방진 재료에 이제 구비 조건이 있죠. 요거 이제 참고 표시하십시오. 실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고 종류,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진 재료의 종류. 여기 이제 뭐냐면 방진 고무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코르크까지. 저렇게 해서 뭐냐면 여기에 하물며 자갈이나 톱밥도 씁니다. 자갈 쓰는 데가 어딥니까?
그렇죠. 철로죠, 철로. 철로 보게 되면 자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진 재료의 이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방진 재료의 특징. 여기 이제 금속 스프링도 여기 보게 되면 저주파 차진에 좋다. 그렇죠? 금속. 그래, 이거 한번 해드릴까? 우리 뭐 무슨 공단하고 이런 공단 많죠. 준공무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금수저는 공단에 있다. 그러니까 금속 스프링은 뭐냐면 저주파 차진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주파 차진에 좋다. 요거를 딱 금수저는 공단에 있다. 공기 스프링입니다. 공기 스프링은 댐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댐퍼가 필요하다. 이거는 공기 스프링은 한다. 이거 하고 금속 스프링은 이거는 저주파 차진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공기 스프링, 금속 스프링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진 고무입니다. 방진 고무를 보게 되면 댐퍼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이제 방진 고무는 댐퍼가 불필요하다는 거 체크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위에 다시 올라갑니다. 공기 스프링은 독립적으로. 그래서 에어쇼바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역사를 생각하면 쉬워요. 맨 처음에 뭐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게 되면 자동차 위에 뭐냐 바퀴 있는 쪽에 이게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차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스프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스프링.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뭉청뭉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꿀렁꿀렁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스프링이 뭐냐 금속 스프링입니다. 공기 스프링 하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에어쇼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에어쇼바가 돼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돼가지고 뭐 지금 뭐냐면 뭐 자전거도 뭐가 됩니까? 에어쇼바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래 언덕 넘어갈 때 뭐가 됩니까? 툭툭툭툭 그냥 넘어가죠. 그죠? 옛날 같으면 툭 떨어질 것도 뭐냐면 이게 설컹설컹 이렇게 넘어가는 이 에어쇼바. 이런 게 이제 공기 스프링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또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 철 스프링은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스프링의 역사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뭐냐면 돼가지고 뭐냐면 차가 이제 울쿵울쿵 되는 걸 이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스프링이 이제 금속 스프링이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축이 있고 뭐냐면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왔죠. 그쵸? 그 다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는 지금 뭐가 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에어쇼버가 되죠. 지금 뭐냐면 유압식으로 뭐냐면 이렇게 또 이제 쇼버가 또 이제 이러한 형태, 유압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압이 먼저지요. 유압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 금속이 됐는데, 이게 이제 스프링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판식이고, 판형이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뭐냐면 이제 그 바퀴 있는 쪽에 완충.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들은 뭐 조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유압 쇼바 같은 거 보면 하나가 자동차가 보면 네 바퀴로 가는데 하나가 뭐 쇼바가 내려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부둥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에어 쇼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작동을 하죠. 공기 쇼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좀 이게 공기가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만년 먹기는 아닌 거거든요. 압축 공기가 이제 가지고 이제 이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일단 공기 누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이 작아서 이제 별도의 이제 댐퍼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옛날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뭐 이제 고무 같은 거 이런 거 뭐냐면 이렇게 스프링 사이에다가 이게 이제 끼워 놓고 막 이렇게 이제 댐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자동차 많이 하는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자, 방진 고무 같은 경우는 이제 댐퍼가 이제 불필요합니다. 이게 압축 전단 비틀림 이게 마음대로 되죠. 그런 게 뭐냐면 삼축 조합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게 방진 고무는 좋긴 좋은데 이런 데 취약해요. 기름이나 그다음 오존 이런 고무 자체는 오존에 이제 산화되는 성분이고 기름에 자꾸 이제 그러니까 찌들면 어떻게 됩니까? 크랙 같은 것이 이제 열화가 돼 버리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잘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이제 대응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방진 고무의 이제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서징이라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요. 서징은 울컹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울컹거림. 여기 이제 서징이 있다라는 게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금속 스프링은 뭐가 됩니까? 서징이 있다. 로킹이 있다는 거예요. 뚫컹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 뭐냐, 울컹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서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연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뭐냐면 소음 진동의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로 이제 준비한 PPT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또 검토를 해보고 간단하게 몇 문제를 또 추려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상당히 마음이 바빠요. 사실은 뭐냐면 어제 제가 한 5시간 가까이를 이제 일요일이지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주 이제 칼칼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뭐 일정 생각하면 제가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또 이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반드시 뭐냐면 적어도 최소한 독성학 이전까지는 끝내주겠다. 제가 약속을 했죠.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도 상당히 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면 조정 못하고 제가 기술이 부족하고 뭐 카메라가 좀 그 방송국 카메라 같은 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 저 얼굴하고 또 이거하고 좀 이제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제 얼굴이 시커멓게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이 역광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카메라가 절대 뭐냐면 싸구려는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뭐 이런데 뭐냐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고 진짜 값은 제대로 뭐냐면 나가는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흑판 자체가 이 판이 브라운관이고 이게 이제 역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양지하시고 교재하고 같이 이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끔씩 뭐냐면 딴 데 이렇게 뭐냐 우리 그러니까 다른 저 책 갖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냐면 그러니까 이 화질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좀 소위 뭐냐면 좀 껄쩍거리는 걸 내가 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우리 책 갖고 공부도 안 하면서 왜 뭐냐면 자꾸 남 이게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방해를 하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좀 그냥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양지하십시오. 자, 우리 그냥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냐면 D-Day 20일 정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꼭 그러니까 제가 붙여야 됩니다. 저는 뭐냐면 시작하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성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셔서 2차 할 때 같이 또 보셔야죠. 자, 감사합니다. 자, 허범과 차음에 대해서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음과 허범입니다. 차음은 외부와의 음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차음벽의 밖으로 음파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차음의 개념이에요. 차음제는 그래서 이제 기밀하고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거운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차음 효과는 투각계수로 평가되고, 차음료는 음으로 진동하거나 진동을 전하지 않는 무거운 재질, 차음 시트,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허범은 물체가 소리를 흡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허범재는 기공이 많고 가벼운 소재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펀치 같은 계란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허범의 효과는 허범률로 이제 평가가 되고, 허범재는 다공질의 판이나 섬유, 좁은 항아리, 요거는 이제 공진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타 이제 판상 허범재료, 이제 뭐 아쉬운 대로 베니어판이나 석고판, 섬유판 이런 것도 역시 뭐 허범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범과 차음의 이제 개념, 여기에 그러니까 허범과 차음의 개념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입사, 반사, 그 다음에 전달, 흡수, 소실, 이거 가지고 뭐가 됩니까? 식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허범률이라는 것은 ACT, 그러니까 A가 흡수, 소실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것, 그 다음에 투가 되는 것,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투사에 대한, 투사를 기준한, 그러니까 전달이나 흡수나 소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율을, 그러니까 여기에 반사되는 것 이외의 비율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허범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투가율이라는 것은 입사되는 데 대한 투가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가 손실은 로그, 투가율로 투가율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건 데시벨로 하니까 10로그를 씁니다. 투가 손실은 뭐가 되면 면밀도를 쓴다 그랬죠. 면밀도, 그 다음에 주파수, 이걸 쓰는 것이고, 이거는 20로그를 쓴다는 것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입사음에 대한, 이게 이제 반사음입니다. 반사음이고, 입사음에 대해서 반사. 그럼 여기 지금 해놓은 것은 막 진동이나 아니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이제 그 마찰,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소실되거나 아니면 뭐냐면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위로는 전달을 표시했고요. 아래쪽은 뭐가 됩니까? 이제 흡수, 소실되는 투가 손실이 되겠죠. 투가 손실. 이 투가 손실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됩니까? 투가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투가음을 이제 T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범률, 그 다음에 투가율, 그 다음에 이제 허범 소음 감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라크 후세인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투가 손실, 로그 T분의 1의 10배. 그 다음에 투가 손실, 요거는 면밀도를 쓰게 되면 투자 손실, 면밀도, 그 다음에 주파수, 주면, 주파수가 앞에 있죠. 주면, 면밀도, 그 다음에 사세요. 그러니까 43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이 이제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게 이제 딱 그러니까 와닿아 버리면 공부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죽 했겠습니까? 저거 일일이 뭐냐면 선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제 그리면서, 그 모르면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씩 해부를 하는 거지, 해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뭐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가슴에 공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차음평가수, 차음평가수. 그래서 뭐냐면 차음평가수, N, 그 다음에 셔, 그렇죠? 차, 나, 셔, 그렇죠? 차, 나, 셔, 바. 그러니까 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음 효과를 그러니까 데시벨로 구했다. 그러면 작업장의 음압에다가 차음 효과를 빼주면 노출 음압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식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범량과 허범력에 의한 소음 감소입니다. 허범량은 여기 이제 세빈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잔량 시간이 여기 와 있습니다. 0.161. 빵 하나 주면,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허범률에다가 면적 이렇게 했고,
허범에 의한 소음 감소. 이건 로그 10 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782쪽에 예상문제 4번입니다. 이거 보시면 뭐냐면 기사 시험에 뭐 거의 족보죠.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산악기사도 뭐냐면 17년도까지 이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01년도부터 이렇게 여기 뭐냐면 뭐 어느 놈이 뭐 몇 년치 뭐 예상문 그러니까 뭐 관연도 기출문제 어쩌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저는 2000년대 문제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19년 내지는 20년 문제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에. 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과대 광고 뭐 이런 거에 현혹대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만약에 12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관연도 책으로 뭐가 됩니까? 똑같은 문제 12번 푸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딱 푸는 거고. 맞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가 많이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뭐냐면 이걸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어떤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100dB이고 작업장의 근로자가 NRR이 25인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다면 차음 효과가 얼마냐 그랬어요. 차음 효과. 요거는 뭐가 됩니까? NRR이 뭐냐면 25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차음 효과는 NRR-7 차나 차나 마셔 이렇게 했죠. 바 했으니까 0.5 바로 계산해 버리면 여기에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연습 문제가 782페이지에 예상문제 0506번 그 다음에 783페이지에 종합문제 01, 02, 03번 이거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해드린 것이고 응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783쪽에 예상문제 7번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18년도까지 기사시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온 거예요. 2000년대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4번 나왔던 똑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소음에 대한 차음 효과는 벽체의 단위 표면적에 대하여 벽체의 무게를 배로 할 때, 배, 2배입니다. 그러니까 배. 그러면 할 때마다 몇 데시벨씩 증가하느냐 그랬어요. 단 음파가 벽면에 수직 입사하며 질량 법칙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손실 이자로 주면 사세요. 그렇죠. 그거 외웠던 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뭐냐면 적용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투자 손실. 이자로 주면 이자로 주면 주파수 면밀도 사세요. 그러니까 43. 여기다 넣고 뭐냐면 뚜둑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추천 필수 문제 요게 이 784페이지 예상 문제 9번 그 다음에 784페이지에 유사 문제 1번 그 다음에 785페이지에 종합 문제 1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이런 문제를 한번 보죠. 791쪽에 예상 문제 14번입니다. 01년도부터 08년도까지 기사 문제 3번 나왔고 산업기사에서는 뭐가 됩니까? 4번 나왔네요. 똑같은 문제가 가로 15m, 세로 25m, 높이 3m인 어느 작업장의 음의 잔향 시간을 측정해 보니 0.283초였다. 이 작업장의 총 허범력을 51.6% 증가시키면 잔향 시간은 몇 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허범량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0.238 잡아놓고 0.161 넣고 V가 뭐가 됩니까? 이게 용적이죠. 15, 25, 3m 이걸 곱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15 곱하기 25 곱하기 3을 여기다 V 대신에 잡아넣어요. 넣고 뭐냐면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답이 1번 나오죠. 그죠? 1번 저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천 필수 연습 문제는 790페이지 예상 문제 12번, 13번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도 같이 함께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791쪽에 유사 문제 01번입니다. 산업기사에서 3번 나왔고 기사에서는 거의 족보 수준이죠. 앞 시험까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정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반드시 이거는 뭐냐면 뭐 산수갑산 가더라도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재 총 허범량이
1000세이빈인 작업장의 천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해서 4000세이빈을 더할 경우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냐면 1000인데 4000세이빈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5000이 됐다는 겁니다. 5000. 그죠? 더했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럼 후세인, 그렇죠?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세이빈 5000이죠. 이게 뭐가 됩니까? 1000이죠. 그 바로 뭐냐면 계산하면 됩니다. 3번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7대11. 그래서 추천 필수 연습 문제는 791쪽의 유사 문제 02번이 이와 유사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재료 부분은 방진 재료 이 부분에 체크를 제가 몇 마디를 좀 붙여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펼쳐가지고 보십시오. 자,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에 783쪽입니다. 예상문제 7번 체크하십시오. 784쪽입니다. 예상문제 9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785쪽입니다. 연습문제, 종합연습문제 1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785쪽의 그 하단 부분입니다. 예상문제 10번입니다. 10번은 중요표시 별 3개를 딱 붙여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뒤에 있는 표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786쪽에 제가 표 한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맨 상단에. 이거를 보고 뭐냐면 이 페이지의 문제를 전부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뭐냐면 안 찾아가도 됩니다. 요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소음 진동 대책 있죠. 요 페이지에 뭐냐면 별표 3개, 표를 별표 3개 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뭐냐면 풀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문제는 그 페이지에 786쪽에 유사 문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이쪽에 787쪽에 3번, 그 다음에 8번. 이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788쪽에 종합연습문제 1번. 이거는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중요하다 싶은 걸 제가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789쪽에 종합연습문제 1번입니다. 종합연습문제 1번.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790쪽에 예상문제 12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791쪽에 예상문제 14번. 제가 풀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문제 1번. 그 다음에 유사문제 2번 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대해서 마스킹 효과. 이건 제가 뭐냐면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쪽지 연습, 그러니까 쪽지 그 자료가 있죠. 그 마스킹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 16번입니다. 792쪽입니다. 예상문제 16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상문제 17번입니다. 예상문제 17번 체크하시고, 이쪽에 792쪽에 유사문제 1번도 체크하십시오. 유사문제 1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794쪽에 종합연습문제 1번,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십시오. 5번 체크하십시오. 지금 뭐냐면 제가 불러드리는 문제, 요거는 뭐냐면 꼭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가 권하는 자료, 그 다음 PPT 자료 이 외에도 뭐냐면 제가 이렇게 찍어주는 문제, 이거는 뭐냐면 적중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해 드리는 문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컨트롤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